우리는 60세라는 나이를 인생의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지점이라 오해하곤 합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은 줄어들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주변의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중년이라 하기에도 완전한 노년이라 하기에도 어색한, 마치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처럼 불안정하고 낯선 시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환절기가 그러하듯 이 시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봄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겨울의 땅을 정리하듯 지난 세월의 소란함을 잠재우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떤 지혜와 평온으로 채울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은 황량한 겨울이 될 수도 풍요로운 가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돌보아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의 몸입니다. 몸은 평생 정신을 담아온 소중한 그릇입니다. 그릇에 금이 가고 이가 빠지면 그 안에 담긴 맑은 물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몸의 작은 신호들에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했던 통증, 수면 부족, 소화 불량 등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간절한 대화의 시도입니다. 이 시기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강이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 계획보다는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30분씩 산책하는 것, 자극적인 음식 대신 속이 편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 몸에 가장 좋은 의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양생이란 생명을 기른다는 뜻으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몸을 아끼고 보살피는 모든 행위가 양생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씻어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 과식하지 않고 소박한 식사를 즐기는 것, 깊고 편안한 호흡을 통해 마음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것, 모두 훌륭한 양생법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허리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뿌리와 같습니다. 집안에서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이 뿌리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내 몸과 온화하게 대화하며 정성을 다할 때 몸은 평온이라는 선물로 보답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공부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부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젊은 시절의 공부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공부는 내면의 풍요로움, 즉 마음의 포만감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텅 빈 마음은 외로움과 무력감을 불러옵니다. 반면 지식과 지혜로 채워진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춘 정신은 쉽게 굳어지고 편협해집니다. 유연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른의 공부는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기에 즐거워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그곳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세상의 모든 지혜를 만날 수 있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무엇을 읽어야 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역사, 철학, 예술, 과학, 소설 등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손에 잡히는 책을 펼쳐보십시오.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으세요. 단 10페이지라도 좋습니다. 그 안에서 마음을 울리는 문장 하나, 새로운 단어 하나를 발견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문장을 일주일 동안 가슴에 품고 곱씹어 보십시오.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이야기가 풍성해지며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꾸준한 독서와 배움은
우리에게 여러 선물을 줍니다. 첫째, 세상을 보는 너그러운 눈구녕을 갖게 됩니다.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나와 다른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섣부른 판단 대신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둘째, 다른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다리가 놓입니다. 젊은이들이 무엇에 열광하고 고민하는지 알게 되면 그들을 요즘 애들이라 치부하는 대신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세상의 변화나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잡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부가 주는 가장 큰 위로이자 힘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은 줄어들지만 관계의 질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보다 기존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가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오해와 서운함 때문에 오랜 친구나 가족에게 먼저 다가서는 것을 주저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안부를 묻는 작은 용기가 우리를 고립의 섬에서 구출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언제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하고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말없이 안아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바로 지기지, 즉 나를 알아주는 벗입니다. 바쁜 삶을 핑계로 소원해졌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보십시오. 자네는 어떻게 지내나 문득 생각이 나서 연락했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특히 젊은 시절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정성껏 고른 작은 선물과 함께 지난 세월의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곁에 있어도 인생의 저녁은 결코 쓸쓸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가르치려 들거나 자신의 경험만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과 친구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르치는 자리가 아닌 배우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주 가는 장소에 가보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이 무엇에 웃고 눈물 흘리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관찰하십시오. 그들의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일 때 젊은 세대는 비로소 우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잊고 있던 젊음의 열정을 다시 느끼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이해하며 낡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몸, 공부, 관계라는 세 개의 기둥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배울 기력이 생기고 사람들을 만날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끊임없는 공부는 우리를 더 지혜롭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 좋은 관계를 맺는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따뜻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안정감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배움의 즐거움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온전한 평온과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60세에서 65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애벌레가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고치를 벗고 아름다운 나비로 날아오르는 순간과 같습니다. 지난 세월의 무거운 짐들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세상을 산책하고 지혜로운 책들과 보타며 따뜻한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십시오. 당신의 남은 날들이 그 어떤 젊은 날보다 더 찬란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봄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